자, 조위 여기다가 적어 놓으세요. 만분가. 이 사람 만분가 쓴 사람. 그래서 기억해 둘 건 유배. 만분가도 유배 가서 쓴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분이 안 풀려서 쓴 거야. 규정기도 유배 가서 쓴 글입니다. 자, 이때 이 기라고 하는 거에다 쓰세요. 고전수필. 고전수필은 크게 기 그리고 설 두 가지 장르로 나뉘는데 기라고 하는 애가 조금 더 신변잡기적인 글들이다. 그러니까 기록이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기 할 때 기랑 똑같아요. 일기나 기행문이나 혹은 내가 건물을 짓고 거기에 이름을 붙였을 때 이름을 왜 그렇게 붙였는지 적어 놓는다던가 뭐 이런 것들. 오케이? 규정은 아까 규 뭐라 그랬어? 해바라기. 정은 정자. 그래서 정자의 이름을 해바라기 정자라고 지은 이유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는 고전수필이다. 내가 의주로 귀양간 이듬해 여름이었다. 그래서 의주라고 하는 지역으로 귀양 온 화자의 신세가 드러나고요. 계절적 배경은 여름. 새든 집이 낮고 좁아서 덥고 답답함을 참을 수가 없었다. 유배지의 환경이 열악했어요. 그래서 정자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인데 좁아. 집도 낮아. 에어컨 나오니 여름에 선풍기도 없지. 그치? 부채 하나만 갖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덥고 답답해. 바람이 하나도 안 통해 방에. 그래서 정자를 짓게 된 거예요. 채소밭에서 좀 높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을 골라 그래서 정자를 설치할 입지 조건입니다. 더워서 지은 거고 정자는 사방팔방이 다 트여 있지. 그래서 바람이 잘 통할 곳을 고른 거야. 그 다음에 석가래 몇 개만 가지고 정자를 얽고 띠로 지붕을 덮어버렸다. 그래서 기둥 몇 개 안 돼. 나무 기둥 몇 개 안 되고 그리고 그냥 그 위에 뭐 띠는 지푸라기로 지붕을 덮어 놨어. 그래서 이 정자의 모습과 규모는 어떻다? 작고 허술하다. 대여섯 사람 정도 앉을만 했대요. 옆집과 나란히 붙어서 몇 자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막 어디 좋은 데 위치해서 쓴 게 아니야. 그냥 우리 집 근처에 내가 새든 집 근처에 좀 채소밭 근처에 높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이 있길래 대충 소박하게 지어놓은 거죠. 채소밭이라고 해야 폭이 겨우 8발이다. 발은 길이 다닌데 요렇게가 발이야. 양손을 펼쳤을 때 길이 요게 8개 정도인 거야. 그렇게 크지 않아요. 거기에 해바라기 수십 포기가 푸른 줄기에 부드러운 잎을 훈풍에 나부끼고 있을 뿐이었다. 그래서 해바라기가 수십 포기 심어져 있었대. 그리고 그 근처에 정자를 지은 거죠. 그래서 요 부분 정자 이름이 규정인 것과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해바라기가 수십 그루 펼쳐져 있는 공간에 정자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 해바라기를 보고 규정이라고 이름 짓기 전까지 이 글을 쓴 조위는 저 해바라기가 마치 나와 같다. 그래서 내가 만든 정자고 해바라기가 펴있는 밭에 있는 정자니까 규정이라고 지으면 되겠다. 이런 사고가 흘러간 거야. 자, 손님 가운데 나에게 묻는 이가 있었다. 저 해바라기는 식물 가운데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여러 가지 풀이나 나무 또는 꽃 가운데서 어떤 이는 그 특별한 풍치를 높이 사기도 하고 어떤 이는 그 향기를 높이 치기도 했는데 그래서 소나무나 대나무 얘네들은 이제 풍치지. 매화는 향기. 그치? 국화, 향기나 풍치. 난도, 풍치 이런 거라 난도 향기다. 그치? 향기가 얘도 오래 가죠.
해초로 자기가 사는 집에 이름을 지었지. 이처럼 하찮은 식물로 이름을 지었다는 말은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해바라기에서 무엇을 높이 사신 것입니까? 이에 대한 말씀이 있으십니까? 하고 질문을 해요. 자, 이 손님은 보편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바라기를 볼품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글쓴이는 그런 생각이랑 조금 다른 생각을 보이죠. 어쨌든 해바라기는 식물 가운데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통념을 밝혀주면서 옛날 사람들을 인용해서 사례로 들어주고 있어. 그리고 이 옛날 사람들의 사례를 들어서 도대체 정자 이름이 왜 해바라기냐? 옛날 사람들은 정자 이름에 소나무, 대나무, 매화, 국화, 난, 해초 같은 걸 붙이는데, 자, 이때 얘는 옛날 사람들이 지은 정자의 이름 근거를 나열하고 열거해주고 있죠. 자, 풍치와 향기가 있는 존재들이 얘네들이고요. 그 풍치와 향기 때문에 정자 이름이 된 거죠. 일반적으로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식물 종류들입니다. 자, 이처럼 하찮은 식물은 뭘 얘기하는 거야? 해바라기. 그렇죠? 풍치도 없고 향기도 없어 얘는. 기본적으로 식물의 가치를 판단하는 일반적 기준은 풍치와 향기고 얘네들은 풍치 향기가 있죠. 근데 하찮은 식물은 해바라기는 풍치 향기가 없죠. 당신은 해바라기에 무엇을 높이 사셨는가 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보면 손님이 물어봤죠? 내가 대답해요. 이 글의 구조입니다. 나와 손님이 정자 이름을 두고 주고받은 대화로 기라고 하는 글이 구성되어 있어요. 나는 사물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해바라기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내가 얘기해주기 시작해요. 사물은 한결같지 않은 것은 그리 타고나서 그런 것이다. 사물이 태생적으로 다 한결같지 않다. 즉 무슨 얘기냐면 소나무, 대나무가 갖고 있는 풍치를 해바라기는 못 가질 수 있다. 근데 그건 뭐다? 그냥 타고난 거야. 그게 해바라기 잘못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물이 한결같지 않고 다 각각의 특색이 있는 건 걔네들이 모두 태생적으로 타고난 거지, 해바라기가 풍치가 없고 향기가 없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귀하고 천하고 가볍고 무겁고 해 만에 하나도 같은 것은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다르다. 저 해바라기는 식물 가운데도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이야. 당신의 말이 맞아요 하고 있지. 통념적으로 맞아. 풍치도 없고 향기도 없어. 연약한 존재야. 당신의 평가 인정해주고 있어. 사람의 비유를 좀 해보면 더럽고 변변치 못해 이보다 못한 것이 없는 것과 같다. 그래서 더러운 사람, 변변치 못한 사람과 같은 게 해바라기다. 이건 무슨 얘기야? 그 사람도 타고 태어나서 그런 거지. 나쁜 사람이라서 그렇게 된 거야? 아니라는 거야. 조금 더 생각해보면 이거야. 내가 이곳에 유배와 있는 것도 내가 잘못하고 내가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내 운명이 날 지금 여기에 보내놨기 때문인 거지. 소나무, 대나무, 매화, 국화, 난초, 해초는 식물 가운데도 굳고 세어서 특별히 풍치가 있거나 향기를 지닌 것들이다. 이걸 사람에 비유해보면 무리에서 뛰어나 세상에 홀로 우뚝 서서 명성과 덕망이 우뚝한 사람들과 같다. 자, 여기 보시면 소나무, 대나무, 매화, 국화, 난초, 해초가 해바라기랑 대조돼서 등장하고 있고요. 각각의 소재들은 사람에 비유되면서 확장되고 있지. 이런 거 유추라 그래요. 유비추론. 유사한 특성을 기반으로 사람에 비하면 해서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추론하는 거. 자, 해바라기를 다른 식물과 대조하고 특정 인간에 빗대어서 해바라기가 가치 있는 식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밝히고 있어. 그치?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더럽고 변변치 못한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 건 또 아니잖아. 그치? 내가 지금, 이건 조위, 글쓴이입니다.
황량하고 머나먼 적막한 바닷가로 쫓겨나서 사람들은 천히 여겨 사람 대접을 날 하지 않고 있어. 이거는 지금 해바라기랑 똑같은 신세지. 그치? 그리고 식물도 나를 서먹서먹하게 내치는 형편에 처해져 있다. 내가 소나무와 대나무 같은 것으로 나의 정자 이름을 짓고자 한다 해도 그건 그 식물들에게 수치스러운 일이고 사람들이 그런 나를 보면 비웃을 거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규정이라 이름 붙인 이유는 그 중에 하나는 뭐야? 너무 과도하게 좋은 이름을 붙이면 그 이름 붙은 식물에게 민폐야. 그리고 한 가지 더, 세상 사람들이 유배오고 저렇게 볼품없는 정자를 지어놓고서도 꼴의 사대부라고 이름을 거창하게도 지어놨구나 비웃을 거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내 신세와 딱 맞는 게 해바라기야. 그래서 갖다 지은 거죠. 지금 보면 여기에 화자가 유배지에 처해져 있는 환경이 나오거든. 일단 황량하고 머나먼 적막한 바닷가야. 의주는 어디냐면요, 우리나라로 치면 저기 한반도 제일 중국이랑 맞닿은 끝다리 북쪽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나 춥겠어. 그치? 거기도 식물 잘 날까? 농사 잘 지어질까? 아니라고.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서 나를 천하게 여겨서 사람 대접도 안 해줘. 뭐 의주 사람들이 이 사람이 뭐 진짜 나빠서 온 건지 유배로 온 건지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온 건지 모르죠. 조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임금님이 싫어하는 일을 역사서에 적는 걸 옹호해줬다는 이유만으로 유배당해. 그러니까 일종의 당쟁의 피해자예요. 나랑 반대편에 서 있는 정치적 세력이 날 음해해서 유배당한 사람이야. 그럼 얘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 근데 그런 걸 몰라. 그래, 그냥 싫어하는 거 사람 대접 안 해줘. 그래서 귀양지에서 멸시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소나무 대나무로 이름을 왜 짓냐 이렇게 되는 거죠. 버림받은 사람으로서 천한 식물로 짝을 하고 먼 데서 찾지 않고 가까운 데서 취했으니 이것이 나의 뜻이다. 나는 유배당해온 신세이기 때문에 해바라기와 같이 천한 식물과 짝이 됐으면 했고 먼 곳에서 찾지 않고 내 눈앞에 바로 그런 존재인 해바라기가 있길래 그걸 이름 붙여놓은 거다. 또 내가 들으니 천하에 버릴 물건도 없고 버릴 재주도 없다고 하더라. 자, 이 사람은 손님이 얘기한 것처럼 옛날 사람, 아까 손님은 옛날 사람들이 정자 이름 붙이는 사례를 들고 와서 얘기했지. 이 사람은 옛날 사람들이 하던 이야기를 인용해와요. 옛날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르더라. 천하에 버릴 물건도 없고 버릴 재주도 없다고.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정말 사소한 재주여도 쓸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물건 중에서 하찮아 보여도 버려지지는 않는다. 버릴 물건은 없다. 모든 세상에 있는 하찮고 변변찮은 것들도 다 쓰임새가 있다. 이런 뜻이야. 어저기, 삿박이, 무, 배추 얘네들도 하찮은 식물인데 옛날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버려서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존재가 제 나름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옛날 사람들의 말을 인용해서 강조해 주고요. 그러니까 결국 유배당에 있는 나나 보잘것없는 해바라기는 버려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거죠. 다 어딘가 쓸모가 있는 존재들이야. 거기다 해바라기는 두 가지 훌륭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보편적 사고랑 다른 창의적 사고야. 해바라기는 보잘것 없지만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 해를 향해 그 빛을 따라 기울어진다. 해만 쳐다봐. 여기서 해는 보통 임금이죠. 그러니까 해바라기를 자기라고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 유배와 있고 하찮고 보잘것없는 취급받고 있지만 해바라기는 임금님을 향한 충성심은 그대로 지키고 있다는 거야. 나는 임금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충성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해바라기는 충성스러운 존재입니다. 또한 분수를 지킬 줄 압니다. 그것을 지혜라고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래서 해바라기는 분수를 지킬 줄 아는 식물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찮다라고 하는 걸 이미 알고 나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식물은. 한여름에 활짝 폈다 금방 져요. 그리고 질 때 되게 볼품없이 집니다. 그래서 해바라기는 지혜롭다.
대개 충성과 지혜는 남의 신하된 자가 갖춰야 될 정조입니다. 그러니까 해바라기는 즉 나잖아. 신하로서 갖춰야 될 정조를 난 다 갖추고 있다. 충성으로서 임금을 섬겨 자기의 정성을 다하고 지혜로서 사물을 분별해 시비를 가리는 데 잘못됨이 없는 것. 이것은 군자도 어렵게 여기는 바이지만 내가 옛날부터 흠모해오던 덕목이다. 그러면 자, 해바라기라고 하는 걸로 정자의 이름을 지은 게 내가 지금 볼품없는 상황이어서도 그랬지. 다른 식물을 가지고 오면 걔네한테 민폐가 될까봐, 그리고 타인한테 내가 비웃음을 당할까봐. 그리고 나서 얘가 뭐라 그러냐면 해바라기야말로 지금 내 신세랑 같기 때문에 이름을 붙였다 그랬어.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해바라기도 나도 이 세상에 버릴 건 없다. 그리고 해바라기는 더더욱이 충성심과 지혜를 갖고 있고, 그리고 그 모습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신하된 자로면 가져야 되는 모습이라 생각했던 거다. 그래서 처음에는 해바라기가 다른 식물보다 변변치 않으니까 붙였어요 하다가 해바라기라고 하는 존재의 긍정적인 면모도 밝혀줍니다. 오케이? 글쓴이는 자신이 비록 귀양을 온 처지지만 여전히 자기가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신하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드러내주고 있어요. 이런 두 가지 아름다움이 있는데도 연약한 무풀들에 섞여 있다고 해서 그것을 천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해바라기는 충성스럽고 지혜로워요. 천하다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않겠어요? 앞에서 뭐라 그랬어? 모든 사람들은 해바라기를 천하다라고 생각하죠. 맞는 말입니다. 근데 뒤에 가서 뭐라 그래? 해바라기를 다른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러한 해바라기를,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해바라기가 과연 진짜 천합니까? 유배 와 있는 신세는 해바라기랑 같지. 유배 와 있다고 해서 내가 진짜 하찮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냐? 난 충성스러운 신하다. 이런 것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해바라기도 그렇고 유배 와 있는 나도 그렇고 하찮고 보잘것없는 거 맞지. 근데 다른 시각으로 잘 생각해봐라. 나도 그렇고 해바라기도 그렇고 과연 니들 생각대로 하찮고 만만한 존재인지. 난 임금님을 향해 충성을 다하고 있는 지혜로운 신하다. 이로써 말하면 유독 소나무나 대나무나 매화나 국화나 난이나 해초만이 귀한 것이 아님을 살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비록 귀양사를 하고 있지만 자고 먹고 하는 것은 임금님의 은혜가 아님이 없습니다. 여전히 임금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있죠. 유배당에 있는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유배와 있는 처지를 한탄하지만 임금님에 대해 욕하면 돼, 안 돼? 안 돼. 자기는 일상생활 모든 순간에 임금님을 생각하고 있다. 낮잠을 자고 일어나 밥을 한술 뜨고 나서 심휴문이나 사마군실의 시를 읊을 때마다 이거는 그냥 유학자들이 읽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를 향하는 마음을 스스로 그칠 수가 없습니다. 책을 읽을 때든 뭘 할 때든 해가 누구? 임금. 임금님을 상징하는 시어예요. 시어라고 하면 안 되지. 단어예요. 그러면 임금님 생각을 나는 하루 한시도 놓칠 수가 없었다. 해바라기로 나의 정자의 이름을 지은 것은 어찌 아무런 근거도 없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해바라기로 나의 정자의 이름을 지은 이유는 임금님에 대해 변함없는 충심을 지녔다를 보여주려고. 그래서 해바라기는 이런 소재인 거죠. 하찮아, 보잘것없어. 하지만 임금님에 대한 충성심을 잊지 않고 있는 존재. 그래서 유배당해져 있는 내가 하찮아, 보잘것없고 천대받지. 하지만 임금님을 향한 충성심은 어떻다? 여전하다. 이것도 해바라기랑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유추 적용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리적 표현 쓰고 있죠. 손님이 말했다. 나는, 여기서 나는 손님이야. 나는 하나를 알고 둘은 알지 못했는데, 여기서 하나는 뭐야? 해바라기의 보편적 특성이지. 근데 둘은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해바라기. 그대 정자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더할 것이 없어졌소. 규정이라고 지은 이유를 깨닫게 됐다.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다 이거야. 완벽히 이해했다. 그리고는 배를 잡고 웃으면서 가버렸다. 김인현 6월 상순에 적는다. 6월 상순은 음력 6월 15일 이전을 얘기해요. 6월 1일에서 6월 15일 사이. 그래서 자, 글을 지은 시기를 마지막에 밝혀주고 있는데 우리가 일기 쓸 때도 날짜 쓰지. 그것처럼요, 얘는 한문수필인 기의 일반적 특성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기는 다 언제 썼는지, 어느 장소에서 썼는지 다 밝혀 적어줘요.
자, 이게 조이가 지은 규정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애들 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 글은 글쓴이가 의주로 유배를 가서 정자를 짓고 이름을 규정이라고 붙인 이유를 밝힌 한문수필이다. 글쓴이는 손님이 정자 이름에 해바라기를 뜻하는 규를 붙인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 자신이 해바라기와 닮았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질문과 답이 나오고 있어요. 문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화죠, 대화. 대화, 문답 다 맞아요. 자신이 해바라기처럼 보잘것없다고 멸시당하지만 충성과 지혜가 있는 존재임을 돌려서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글쓴이는 유배지에서도 임금에 대한 충정이 변치 않음을 드러내려 한 것이다. 자, 비유를 통한 주제의식 표현에서 여기서 비유는 다른 말로 유추로 바꾸셔도 됩니다. 글쓴이는 자신을 해바라기에 빗대어서 유배 생활의 비참한 처지와 신하로서 지향하는 바를 밝히고 있다. 해바라기와 글쓴이, 유추 혹은 빗대어 말하기, 비유 이런 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바라기는 특별한 풍치나 향기를 지니고 있지 않은 천한 식물입니다. 그런데 해를 향해 그 빛을 따라 기울어지는 충성심을 가졌고 분수를 지킬 줄 아는 성질을 지닌 지혜를 가졌어요. 글쓴이는요, 황량하고 적막한 바닷가로 쫓겨나 천한 대접을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하지만 임금님을 섬겨 자기 정성을 다하는 충성심을 갖고 있고요. 지혜로서 사물을 분별해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 잘못됨 없게 하고 싶어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규정기 기서결 3단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규정이라고 이름 붙이게 된 배경 제시, 그 다음에 여기는 손님과의 문답이 나와 있고 요 결말 부분은 손님이 떠나는 장면이야. 나눠볼게요. 어디까지 기냐? 여기까지 기다. 그럼 어디까지 서냐? 손님과의 대화가 끝나는 부분까지 섭니다. 여기까지 서다. 그리고 여기가 결입니다. 그래서 요 밑에는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결 부분은 손님이 깨닫고 웃고 가는 거죠. 저 웃음은 비웃음이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깨달음의 웃음이야. 오케이? 자, 대조와 유추 쓰였던 거 기억하죠? 해바라기랑 소나무, 대나무, 매화 어쩌고저쩌고, 국화 어쩌고저쩌고, 뭐 난초, 해초 나왔던 애들 있지? 보면 해바라기는 연약하고 보잘것없어요. 그래서 유추로 보면 더럽고 변변치 못해서 이보다 못한 것이 없는 하찮은 사람을 떠올리게 해요. 소나무, 대나무, 매화, 국화, 난초, 해초 얘네들은 식물 가운데 곳곳에 풍치가 있거나 향기를 지니고 있는 존재죠. 그래서 둘은 대조되죠. 얘네는 뭘 떠올리게 하냐? 무리에서 뛰어나고 세상에 홀로 우뚝 서서 명성과 덕망이 우뚝한 사람을 떠올리게 해요. 이 작품은 유추라고 하는 말을 비유라고 바꾸셔도 됩니다. 손님은 해바라기에 대해 일반인들처럼 하찮다고 인식을 했다가 질문을 하고 글쓴이의 답변을 통해서 깨닫게 된 인물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손님 같은 경우는 요게 중요해요. 정자 이름을 규정이라고 지은 이유를 물어봤어요. 이게 손님의 역할이야. 그래서 글쓴이 생각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글쓴이가 답변을 하려면 누가 질문을 해야 답을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 손님이 하는 역할은 글쓴이 생각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역할이에요. 자, 그 다음 해바라기의 훌륭한 점, 충성스럽다, 지혜롭다. 그래서 해를 향해 항상 기울어진다, 분수를 지킬 줄 안다. 해바라기와 글쓴이 공통점 아까 봤죠? 여긴 지금 비유라고 되어 있죠. 다른 말로 유추라고 바꾸셔도 돼요.
그래서 해바라기는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고 글쓴이도 마찬가지 황량하고 적막한 곳으로 쫓겨난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죠. 하지만 충성스러움과 지혜를 갖고 있어요. 충성스러움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큐정리 질문. 자, 없으면 여기까지 보도록 합시다.